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K7 프리미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프리미어는 기존 K7의 부은명형 모델이고요. 이미 발표가 된 것처럼 꽤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실내만 보면은 풀 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 스트림 2.5리터 엔진도 K7 프리미어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K7은 국내 기준으로 중대형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랜저와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판매량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 상품성을 개선을 하면서 그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7은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면서 엔진 라인업도 정리가 됐죠. 기존의 최상위 모델이었던 3.3 가솔린이 없어지고 3.0이 가장 상위 엔진이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3.0 가솔린과 2.5리터 4기통, 하이브리드, 2.2 디젤, 3.0 LPI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3.0 가솔린이고요.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입니다. 외부 디자인에서 헤드램프와 그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이번 K7도 헤드램프와 그릴의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바꾸면서 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대로 면적을 더 넓혔죠. 기존에도 그릴이 큰 편이었지만 지금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기존 대비 조금 얇아진 것 같고요. K7 특유의 음각 그릴도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안개등 주변의 디자인도 바꿨는데 기존에는 아이스 큐브로 불리는 사고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저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면 세 줄이죠. 그러니까 전면의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부음 변경인 만큼 차체 사이즈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휠 베이스를 비롯한 다른 수치는 동일하고 전장만 25mm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지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 대비 좀 더 납작한 느낌이 있어요. 전면만큼은 아니지만 뒷모습도 좀 많이 달라졌죠. 기존의 K7에 비하면 뒷모습의 개선의 폭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K7은 뒷모습이 좀 밋밋한 게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기존보다 좀 더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뒷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테일램프인데 그랜저처럼 좌우로 이어졌죠. 그런데 디자인과 그래픽은 좀 다릅니다. 그랜저는 가로로 쭉 이어졌잖아요. K7은 점선으로 표시가 돼서 점등이 됐을 때 좀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늘땅, 어떤 사람은 절지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지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차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이죠. 머플러는 얼핏 보면은 범퍼 일체형 같지만 실제로는 저건 장식입니다. 진짜 머플러는 범퍼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밖에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고 하이브리드처럼 바닥을 향해 있죠. 저 범퍼의 머플러 장식을 측면에서 보면은 저게 약간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론트 범퍼의 립 스포일러 같은 느낌이에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MXM4, 사이즈는 245에 40R 19입니다. K7 프리미어는 가장 작은 휠 사이즈가 17인치고요. 지금 보시는 19인치가 가장 크죠. 이 19인치는 옵션으로 고를 수 있죠. 예, 실내는 얼굴보다 더 많이 달라졌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의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풀모델 체인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실내 전체를 한 장으로 보면은 기존 대비해서 좀 더 고급스럽죠. 실제 소재가 고급스러워졌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시각적인 면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보기가 좋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승에서 블랙과 지금 보시는 새들 브라운 두 가지 색상을 봤는데 확실히 지금 보시는 이 새들 브라운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실내가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모니터 같아요. 시승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기판이나 모니터의 액정이 크고 화질이 좋으면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 이 K7은 기존에 비해서 계기판과 이 모니터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고 화질도 좋아졌어요. 특히 운전자가 많이 보는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12.3인치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상위 모델과 같은 사이즈죠. 이 모니터가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데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제규어 랜드로버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좀 누워 있어서 눈에 좀 잘 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앉아서 보니까 눈에 되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틸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고정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홈 화면이고요, 기본 3분할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이번 K7에는 자연의 소리라고 그 ASMR 비슷한 그런 기능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총 6가지군요.
이게 잔잔한 파도고요. 예, 눈 덮인 길가가 가장 별로네요. 효용성이 아주 커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꽤 좋아할 만한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타에 이어서 이 K7 프리미어에도 이 빌트인 캠이 들어갔죠.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거의 블랙박스 같은 기능을 하죠. 물론 음성 녹음은 되지 않고요. 이 메뉴에서 실시간 영상을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방의 영상과 이 후방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트인 캠 설정에서는 이 주행 중 녹화도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중 녹화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지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타임레스 녹화 간격도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요. 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셋업에서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관련된 주요 메뉴들의 세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의 그 그래픽도 상위 모델인 K9과 같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폰트, 메뉴의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 운전자 보조의 경우에도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ADAS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죠. 지금은 공조 메뉴고요. K9처럼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공조 장치를 내기로 돌리고 창문을 닫아주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무드 조명은 이 밝기와 색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색상이 많은 건 좋은데 이 적용된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대시보드의 이 부분에 한 줄만 좀 가늘게 들어갔죠. 파워 트렁크도 그 열림 높이를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과 완전 열림. 이 모니터 하단, 그러니까 센터페시아의 공조장치 쪽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죠. 우선 눈에 띄는 거는 아날로그 시계인데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시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기존에 비하면은 모양도 더 이뻐졌지만 눌렀을 때 이런 촉감도 더 좋아졌습니다. 공조장치는 별도의 액정이 또 따로 있고요. 센터페시아와 기어레버 주변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네요. 이 덮개의 작동을 보면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이런 걸 보면은 그 감성 품질을 높이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USB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기어레버는 전자식이 적용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법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R, N, D는 그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로 바뀌었죠. 이게 다이얼로 바뀌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 전환할 때 좌우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니까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K9과 화질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부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분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할 수도 있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약간 작게 느껴지고요. 이 키 같은 경우에는 스팅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C볼트와 USB 단자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 운전대는 약간은 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림의 두께도 약간은 좀 굵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손에 잡히는 이 가죽의 감각은 꽤 좋은 편이고요. 다른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이 스포크에 마련된 버튼은 조작 편의성이 꽤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패드 시프트도 마련이 됩니다. 계기판도 12.3인치 디지털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비하면 디자인이 월등히 좋고요. 눈에 들어오는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죠. 이 에코 모드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K9과 동일하고요. 이거는 최근에 출시됐던 그 티볼리 부분 변경에도 같은 디자인이 쓰였죠. 지금은 트리컴퓨터 화면이고요. K9처럼 모니터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늘어나면서 이 계기판 중앙에서 보여지는 메뉴의 수는 오히려 줄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른 현대기아차에서 봤던 것처럼 시인성이 상당히 좋죠.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표시 정보의 경우에도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숫자 크기는 작게와 보통,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속도계 색상도 흰색과 주황색, 녹색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히 넉넉한 수준이고요. 약간은 좀 컴포트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쿠션의 깊이가 아주 깊은 건 아닌데 초반에 약간 좀 부드러워요. 쿠션의 앞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 측면에
퀼팅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시각적으로 좀 더 고급스럽죠. 이 도어 트림은 디자인이 현란하기도 한데 좀 소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쓰여서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욕심 같아서는 저 하이그로시 대신에 좀 더 보기가 좋은 저 우드 그레인의 사용 범위를 더 넓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K7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유리가 하이 트림부터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꽤 큰 개선이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차로 유지, 사각지대 경고 장치, 트렁크, 주유구 등의 버튼이 모여 있고요. 참고로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도 전부 다 전동이죠. 2열의 공간은 기존과 동일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이 상당히 넉넉하죠.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약간 남으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은 뭐 그야말로 아주 키가 큰 사람이 앉아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등받이의 각도도 적당히 뒤로 좀 넘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좀 불룩하게 솟아 있어 갖고 가운데 앉은 사람은 조금 다리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리를 거의 쭉 뻗어야 1열 시트 밑에 닿을 만큼 이 무릎 공간 넉넉하고요. 요 바닥에도 신발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2열의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 2단계가 마련이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오디오를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마련이 됩니다. 2열의 센터 콘솔 박스 용량은 2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용량은 괜찮은 편이죠. 여기에도 12V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키스루 구멍도 있고요. 트렁크 오픈은 기아 엠블렘을 누르면 되고요. 열릴 때의 속도는 좀 약간 느리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미 소개가 된 것처럼 K7의 트렁크 용량은 상당히 넉넉하죠.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폭도 있지만 그 상하의 높이가 있어서 진짜 꽤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에어컨이나 통풍은 전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의 정수성은 충분히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거슬릴 정도의 음량은 아니고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책이 잘 돼 있어요. 보통 V6 가솔린 엔진의 진동 대책이 꽤 좋잖아요. 이 차 역시도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0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66마력이고요. 이 저속에서의 움직임 또는 작동 질감을 보면은 V6 엔진에 거는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저속에서 움직일 때도 상당히 조용하고요. 엔진 소리가 이렇게 회전수가 한 2000rpm 이하에서는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K7 3.0은 처음 타보지만 기존의 3.3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상당히 조용했거든요. 전체적인 방음이. 이 차 역시도 전체적인 방음이 꽤 좋은 편이에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유리가 2겹이에요. 이중차음이라서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측면에서 들려오는 그런 바람 소리가 좀 억제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 소음, 노면 소음도 전체적으로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려요. 보통 이 도로를 70이나 80 정도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차례 걸러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보통 하체의 방음이 부족하면은 그 타이어 소리가 좀 그 귀에 좀 자극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급이 낮은 차들은. 근데 이 차는 타이어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한 차례 걸러서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보면은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이 세 가지인데 스마트는 그 운전자의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그 세 가지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컴포트와 스포츠를 주로 쓰실 것 같아요. 컴포트는 노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게 대부분의 차들처럼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민감해지는 건 동일한데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만 밟아도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컴포트에서는 그 가속 페달 처음 조금 밟았을 때의 그런 반응이 약간 좀 느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변속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차는 파워트레인이 전체적으로 좀 느긋하게 또는 부드럽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컴포트 모드에서 좀 반 정도 킥다운을 하면은 이 변속기의 반응이 한 반박스 정도 느려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 정도 밟으면서 가속을 하려고 할 때 그 변속기가 약간은 좀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어지진 않는데, 이거는 지금 이 차가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나중에 좀 길이 들고 또 학습이 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 V6 엔진의 가속력은 충분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넉넉한 수준인데, 제가 기존에 3.0을 못 타봤기 때문에 그랜저 3.0과 비교를 하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은 거의 비슷한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 K7이 그랜저 IG 3.0보다 약간 좀 느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 그랜저 IG가 대략 한 26초 정도 되는데 이 차는 한 28초?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소폭 느리지 않나 싶습니다. 차로 유지 기능 성능은 뭐 기존에 다른 현대기아 차에서 많이 확인한 것처럼 차로 중앙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에요. 사실 이것도 그 차마다 또는 모델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한데 이 차는 중앙을 좀 잘 잡고 가는 편이고요. 최근에 다른 현대기아 차처럼 그 ACC를 켜고 주행을 할 때 앞에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그 이하의 속도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요. 지나가면은 다시 원래 속도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보니까 저 크루즈 컨트롤 옆에 그 오토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디자인 폰트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네요. 기존에 비하면 하체 또는 승차감도 개선이 됐다고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랜저 IG와의 그 비교 시승에서 그 나쁜 의미로 K7의 하체는 좀 가볍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이 프리미어는 그때보다는 좀 더 묵직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특히 뒤가 가볍게 그 상하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하체 역시도 좀 개선이 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에 비하면은 동일한 코너에서 이 전자장비가 제어하는 게 조금 더 그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현대기아차 시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엔진 출력을 잘 살리면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되게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차는 그 차들의 그런 평균에 비하면은 좀 제어하는 양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 조향할 때 보면은 머리는 꽤 스포티하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 살려주는 엔진 출력의 그 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고속 주행할 때 안정감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차체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인데 저는 이 운전대의 감각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고속으로 주행 또는 직진할 때 이 운전대의 유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직진하거나 또는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구분기를 지나갈 때 조향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가운데 부분의 그 느낌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 차가 좀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주행을 한다, 그런 느낌은 좀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계기판의 그 회전수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것도 K9처럼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100단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 차도 최고속도 부근에 가면은 이 썬루프에서 그 휘바람 소리라고 하죠. 강한 바람 소리가 좀 세게 나는데, 이게 K7 처음 탔을 때 3.3 그 차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썬루프에서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면은 휘바람 소리가 되게 크게 나서 그때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도 그러네요. 근데 이거 역시도 그 초기 모델, 그러니까 생산 초기잖아요. 왜냐하면은 현행 모델의 K7도 초기에 탔던 3.3과 달리 나중에 탄 2.2 디젤은 그런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좀 나중에 나온 모델은 그런 그 바람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되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오토홀드 사용할 때 멈췄다가 출발할 때 이제 브레이크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좀 소리가 크게 난다거나 좀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차는 되게 깔끔하게 출발하네요. 이런 거 보면 현대기아가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서 좀 세팅을 꽤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속할 때의 엔진 소리는 대략 한 2500rpm 전후로 해서 좀 소리가 달라지는데 볼륨도 달라지고,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은 대략 한 2500, 3000rpm 지나서부터 이제 볼륨이 커지거든요. 이 볼륨이 큰 건 아닌데
귀에는 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엔진 음색은 베이스톤으로 깔리면서 좀 기계적인 그런 음색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반적인 방음은 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이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7에서 16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V6 3리터 엔진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괜찮은 편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쪽 차선이 흐려지죠. 확실히 그 고등기를 갈 때보다 그 조향하는 그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여기서도 가운데를 잘 지키는 편이고요. 이 다음은 이제 한쪽 차선이 없어지는데 대부분의 아마 현대기아 차들처럼 잘 지키네요. 사실 현대기아차도 이 똑같은 이 길에서 못 지키는 차들이 있거든요. 좀 낮은 급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은 그 한쪽 차선이 없어지는 길에서도 잘 지키네요. 아이소티 N9의 경우에는 같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처음부터 좀 잘 지키죠. 예, 이번에 K7 프리미어 3.0을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K7 부무경 모델은 그 페이스리프트보다는 더 변화의 폭이 크고 따라서 기존 대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죠. 특히 가장 좋아진 부분은 역시 저는 실내라고 보는데 실내 디자인이 기존에 비하면은 월등히 좋죠. 이런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 나무의 느낌을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 장비 면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의 K7 오너라면은 이 실내 또는 그 편의 장비 면에서 꽤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라면은 그 현대기아차 탈 때마다 세차 냄새가 좀 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 역시도 지금이 굉장히 더운 날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차 냄새가 좀 강하게 나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은 이 K7 프리미어는 그 전반적인 상품성이 기존 대비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 이번에 시승할 때 새로 개발된 2.5 엔진이 좀 꽤 궁금했는데 다음에 2.5리터 엔진은 따로 또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K7 프리미어 3.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